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이슬란드 대 아르메니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이슬란드 팀은 제2조 5위에 처져 있는 곳으로 아르메니아 팀은 독일에 이어서 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슬란드 팀은 비교적 빠르게 유럽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다시 물러났으며 월드컵 3개를 놀라게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 교체 실패의 여파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리이벤보다 앞에 순위에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9월 3번의 경기에서 승점 1점 초과에 그쳤습니다. 탈손과 요하네손이 최전방의 구드먼슨에게 기회를 내주고 있긴 하지만 이선의 연계가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매니아팀은 독일에 패배를 하는 등 9월의 예선 3번의 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루마니아와 북마케도니아 등 라이벌 팀들을 모두 제치고 2위를 달리고 있는 곳으로 미키티리안이 복귀한 공격진에는 호펜파임의 아다미안이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아르메니아의 바르세이안도 언제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이번에 시즌 전 나리가 카디스로 이적을 하여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하로야는 수비의 중심을 잡습니다.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그리 공격적인 팀은 아니며 아이슬란드가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긴 한데 매니아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승부에 대해서는 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매니아는 아다미안과 미키타리안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의외로 공격의 작업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렇지만 아이슬란드의 부진도 있기 때문에 승점 1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드먼슨은 하로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승점 1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드먼슨은 하로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두 팀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나눠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홈에서 3연전에서 무승에 그쳤던 아이슬란드에게 이번에 2연전은 승수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합니다. 아이슬란드 아르메니아에 있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리텐슈타인전 무승부로 한숨을 돌린 아르메니아는 득점력을 만들어낸 부분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팀입니다. 역습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기대만큼의 힘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아르메니아 팀이 보여준 축구의 경기력으로 돌파구를 찾기 쉬운 원정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며 득점력 기복이나 수비에서의 취약점 등을 고려를 해봐야 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아이슬란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란드가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간다고 해도 핸디캡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매니아가 역습에 주력을 하였을 때 차이가 쉽게 벌어지는 건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는 조에서 5위로 승무패무패인 곳입니다. 아이슬란드 아르메니아 현재의 승점 4점으로 조에서는 5위에 올라선 곳으로 2위 경쟁이 사실상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힘을 씁니다. 허나 전력의 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낙승을 기대를 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팀은 공격의 기복이 큰 곳으로 최근 일정에서 최소 득점과 성과를 반복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그만큼 일정한 활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주력의 자원인 구드문드손 선수가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며 이 선수가 빠질 경우에는 윗선에서는 한층 답답한 모습을 보일 공산이 높기도 합니다. 또한 이 팀은 수비에 불안이 있는 곳으로 본래의 두 줄 수비를 활용을 하여서 빡빡한 후방의 운영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번에 예선전 6번의 경기에서 무려 14실점이나 내줘버린 곳입니다. 선수들의 조직력 붕괴로 인해서 다수의 위기를 헌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필요 이상의 실수를 내주기도 합니다. 클린시트는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장자는 할도르손 아르나손 시구르손 에이얼프손 구드문드손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르메니아 팀인데 조에서는 2위로 무패무 현재의 승점 11점으로 깜짝 조 2위에 올라갔으며 하지만 3위와 4위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라운드에서 4화를 걸어야 합니다. 원정의 분리를 뚫고 난 다음에 승점 확보의 고비를 당기기도 하고 공격 성과에 있어서는 기대 이상인 곳입니다.
플레이메이커 미키타리안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공격을 이끄는 상황에서 최전방의 자원들, 또한 활동량을 높여서 상대방의 수비를 파괴를 하는 데 있어서 능한 팀입니다. 일방적으로 라인을 내릴 아이슬란드보다는 적극적인 패턴의 플레이를 활용을 하여서 어렵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팀 역시나 수비의 부담은 큰 곳으로 지난 4라운드에서 6라운드 독일전 0대 6대패에 이어서 최약체 리히슈타인에도 실점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 아르메니아 축구 잘 알아보신 후에 원하시는 답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스토니아 대 벨라루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에스토니아 팀은 4번의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친 곳입니다. 벨라루스 팀은 역시나 플레이오프를 노릴 상황은 아니며 토니아 팀은 유럽 중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확실하게 느끼는 이번의 월드컵 예선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며 벨기에를 상대로 2골을 뽑아내긴 하였지만 대패를 하였고 홈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웨일스 원정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경기력으로 승점을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바실리에프와 크레이다 등이 중원에서 경쟁력을 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기대를 모은 플로다 탈린 소속 4피넨과 마르쿠스 품 등이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벨라루스 팀인데 벨기에와 체코 등 강팀을 상대로 하여서 한 골차 승부를 하는 등 나아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에 있어서 사치푸코와 라크마나우 등이 중앙에서 수비를 잘 책임을 지고 있는 클리모비치는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으로 리사코비치도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벤치에서는 스카비시가 교체로 들어와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지키는 게임을 할 필요는 없을 듯 싶으며 승점 1점을 노릴 상황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공격 시도로 골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에스토니아 프렌을 가져간다는 점인데 홈에서 아직까지 승점을 따내진 못하였지만 9월의 일정에 있어서 웨일리스전 무승부와 벨기에전 2득점 등에 있어서 서서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벨라루스 중원을 상대로 하여서 바실리에프가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벨라루스 팀도 사츠푸코와 시바초우 등 최종적인 수비가 조직력과 맨마킹 모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쉽게 내주진 않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토니아 벨라루스에 있어서 1무 3패로 2조의 최하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벨기에 체코 웨일즈 등 강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게도 지난번에 3월 처음 열리게 된 경기에서 4대2로 참패를 하였습니다. 잇따른 참패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웨일즈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로 3연패에 대한 사슬을 끊고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에스토니아 팀이 승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하면 축구의 벨라루스전이며 4대2로 원정에서 참패를 했을 당시 주포 아니에르가 2골을 터뜨리게 되면서 경기를 뒤집었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되었던 웨구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리고 결국에는 내리 실점으로 참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홈경기에 있어서는 서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핵심 멤버들이 큰 이탈이 없이 소집이 된 가운데 주력 공격 자원들인 바실리에프, 아니에르 제너프 등 당시의 맞대결에 빠져있던 주력의 공격 자원들도 돌아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의 샤피난의 부상으로 이탈이 된 소식은 아쉽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제너프가 돌아왔다는 점에서 공백은 충분하게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에스토니아와의 처음의 경기에서 대승으로 좋은 출발을 하였던 벨라루스 팀은 이후에 내리 4연패에 빠지면서 전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안방에서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원정에서는 극명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에스토니아전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소집이 된 엔트리에서 에스토니아와의 대승 경기에 출전을 하였던 선수들이 상당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제외됨에 따라서 이번에 소집된 멤버진들의 A매치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풀 전력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당시에 활약을 하였던 공격 자원인 리사코비치에봉 야블로스키 등은 합류를 하였는데 수비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됨에 따라서 A매치 10회 미만의 선수들이 다수 차출이 되어서 수비 조직력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 팀은 조에서 5위로 승승패패 후 현재의 승점 1점으로 조에서는 최하위에 자리를 하고 있으며 2위 체코와 승점 6점 차인 상황에서 빠르게 분위기 반전이 꼭 필요한 팀입니다. 다용 전력을 100% 활용을 하여서 성과를 내겠다는 심산으로 공격력이 나름 준수한 곳이기도 하며 지난번에 벨기에전 2득점을 올렸을 때를 상기하면 상당히 빠른 공격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팀은 지난번에 4에서 6라운드 전패로 순위를 치고 올라가는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공식전에 5연패로 팀 에너지 레벨이 매우 떨어진 상태로 근소 전력 우세를 갖추긴 하였지만 낙승을 기대를 하기는 힘든 곳입니다. 이 팀은 공격에 대한 기복이 무척이나 큰 곳으로 공격진의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널뛰기마저 상당한 곳입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축구 과연 어느 곳이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요?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